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자료 있죠? 잘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나도 이거 시험지 받고 나서 만들기 시작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감이나 바탕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미리 오기 때문에 내가 만들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나도 어제 PDF 파일 어제 오후에 받았거든? 새벽 4시까지 만들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거 문제 다 풀고 PDF 파일 만들어내야 되니까 꽤 두껍죠? 60쪽이니까. 알겠죠? 개고생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자, 14에서 17번 갑시다. 자, 요상한 그림 하나 나오죠? 이게 뭐냐면, 내가 원래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하나는 수영이고, 하나는 이제 건담 프라모델 조립이었는데, 이 정도 크기 있죠? 하나 조립하는데 한 몇 주 걸립니다. 몇 주. 그래서 내가 포징도 멋지게 딱 해놓고, 지지대까지 사가지고, 장식장에 멋지게 진열해 놨는데, 우리 아들 나오는 순간 다 팔았습니다. 얘가 분명히 한 3살 전인 순간 다 부셔먹을 것 같아가지고, 당근에 팔았는데, 하루는 내가 한정판을 샀다 이거죠. 진짜 구하기 힘든 걸 득템을 했어. 그래서 설레는 마음을 안고 박스를 딱 깠습니다. 근데 설명서가 글로 돼 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H2는 L17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연결하면 됩니다. 글로 돼 있어. 여러분, 조립 가능해, 불가능해? 조립 불가능하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싸우자는 거지, 이거.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과정이나 순서는 글이 쉬워, 그림이 쉬워? 그림이 쉽다 이거죠. 그림이. 그러니까 과학기술지문은 정보가 머릿속에서 시각적으로 처리가 돼야 돼. 시각적으로. 그래서 보면 우리의 문돌이들 과학기술지문 좀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뭐냐? 나는 탐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사탐 4개 있거든? 우리 때는 탐구가 4과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때는 또 한국사가 서울대 필수 과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국사, 세계사,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그 다음에 경제 이렇게 4개 있습니다. 4개. 근데 윤리와 사상 이런 과목 보면 교과서에 그림이 없어. 다 줄그림이다. 근데 이 표현 하나 있죠. 표현 하나 가지고 누구 사상관지 빨리 맞춰야 돼. 그러니까 과탐 친구들이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특강이 선지 OX 특강이죠. 사탐에만 있거든. 근데 반대로 과탐 공부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물리 공부하는데 그래프를 못 그려. 문제 풀 수 있습니까? 화학 공부하는데 오비탈 그림이 없어. 공부 못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탐 공부하는 친구들은 굳이 이 국어 지문에 내 선택 과목이 아니더라도 정보가 시각적으로 처리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덜 어려운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돌이들 어떻게 시각적으로 처리해야 될지 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건 이거 2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인체 구성 요소가 문제가 되죠? 이 지문에선 그런 경우에는 보통 위치에 따른 현상 이렇게 구별해 주면 되겠습니다. 위치에 따른 현상. 그래서 얘와 관련된 기출 문제는 23년 6월달 모의평가에 비타민 K 지문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019년 6월달 모의평가 키트 지문 2가지 정도. 그렇죠? 자, 다음에 단계에 따른 현상을 구별해 가면서 읽어줄 필요도 있어. 얘와 관련된 가장 좋은 기출 문제는 21년 수능의 3D 합성 영상의 생성 지문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위치가 문제가 되니까 비타민 K 지문 집어넣어 놨는데, 자, 여러분, 이 문단 갑시다. 이 문단의 2번째 줄, 리보솜의 밑줄. 리보솜의 밑줄. 다음에 이 문단의 3번째 줄, 세포질에서 밑줄. 자, 거기서 4줄 밑에 프로테아솜으로 밑줄. 자, 다음에 3줄 밑에 세포막으로 밑줄. 내가 뭐 체크하는 거죠? 위치 체크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단락에 어디 가보냐면, 마지막 단락에 밑에서 5번째 줄, 세포 회계 밑줄. 밑에서 5번째 줄, 세포 회계. 세포 회계. 밑에서 5번째 줄. DNA 백신의 DNA가 세포 핵에 도달해야 되는데 안 보여?
찾았습니까? 5쪽, 5문단. 그쵸? 5문단 밑에서 5번째 줄, 끝에서 5번째 줄 찾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RNA 백신하고 DNA 백신 차이가 뭐죠? 세포에게 도달하는 건 뭐밖에 없어? DNA 백신밖에 없는 거죠. 그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17번입니다. 그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현상 정리하면 금방 구별할 수 있었다. 이해됐죠? 선생님,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기출해서 이렇게 읽으라고 2번 평가한 뒤 냈다니까? 이해됐나? 그러니까 이 지문 풀면서는 비타민 K 지문하고 키트 지문의 생각이 났어야 된다는 뜻인 거죠. 자, 그러면 위치 고려해서 현상 파악하는데 여러분 시간 6분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분 전. 자, 그만 앞에 봅시다. 여러분 흔히 정보량이 좀 많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쵸? 근데 잘 생각해보면 법경제 지문에서 정보량이 많은 거하고 과학기술 지문에서 정보량이 많은 거 좀 내용이 달라. 그렇지 않나? 근데 여러분은 여기 현상에만 집중하고는 이유는 따져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야, 아프니까 고쳐봐. 이런 느낌인 거죠.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법지문이나 경제지문에서 정보량이 많게 느껴지는 건 이게 구별이 안 돼서 그래. 구별이 안 돼서. 그쵸? 인과관계 구별이 안 돼서 문제인 건데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왜 정보량이 많게 느껴지냐면 인과관계가 이런 식이거든. A에서 B가 처음에 생겨나면 이걸 뼈대로 잡아서 자꾸 살을 붙여 나갈 걸 요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 너 앞에 알파 달라붙는데 견딜 수 있어? 이게 진짜 극단적으로 달라붙었던 게 비타민 K 지문이죠. 그 다음에 야, 미안한데 마지막에도 추가돼. 중간에도 끼어 들어갔는데? 이런 식이요. 이런 식.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해 준 다음에 얘가 나중에 추가된다 이렇게 읽어주면 정보량 견딜만 하거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레스토랑에 스테이크 먹으러 간다고 해봅시다. 내가 원하는 굽기대로 음식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 아니, 나이프로 잘라서 먹어야 되죠. 그쵸? 근데 왜 정보량이 많냐? 한 입에 다 삼키려고 하거든. 잘라서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 먼저 하나씩 집어 삼킨 다음에 살을 붙여 나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과학기술 지문에 좀 그런 특성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인문철학 지문에서도 정보량이 많게 느껴진 이유가 따로 있겠죠. 그렇죠? 그걸 파악해서 스스로 정리하면 본인만의 국어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빨리 보이려면 전반기의 기출문제집은 좀 갈래별, 주제별로 묶여 있으면서 내가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받을 수 있는 지문 해설이 수록된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건 이감으로 기출. 알겠죠? 제일 비추, 마더텅, 자히스토리. 그리고 마르고 달토로. 왜냐하면 지문 해설이 없어. 특히 마르고 달토로가 연도별이죠. 그게 좀 짬뽕으로 섞여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체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출문제집이 마냥 나쁜 건 아닌데 언제 써먹어야 되는 거냐면 주제별, 갈래별로 읽기 원칙이 확립된 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모의고사처럼 한번 풀어볼까? 그때 하는 거죠, 그때. 알겠죠? 자, 1문단 가겠습니다. 인체에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유전체인 DNA나 RNA를 단백질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표면에는 바깥으로 돌출된 돌기 모양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붙어있다. 최근 상용화되기 시작한 mRNA 백신은 괄호로 묶어봅시다.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 수식어구를 개념 정해줬죠? 확인해 주면 되겠고. 스파이크 단백질에 RNA를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병원성이 약한 바이러스나 비활성화된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기존의 백신과 달리 밑줄 감염 위험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거든. 수식어구 내용 고려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감염 위험이 없겠죠. 면역 반응을 효과적으로 유도한다. 또한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도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 정보만 알아내면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다.
자, 세포 회계에 있는 DNA의 유전 정보를 복사해 만들어진 mRNA는 리보솜의 여기 밑줄 유전 정보. 여러분, 1문단 마지막 문장이랑 연결해봐. 무슨 유전 정보일까? 이거 일부러 뺀 거야. 무슨 유전 정보죠? 1문단 마지막 문장 고려하면?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 정보겠죠. 일부러 뺀 거라니까. 일부러. 자, 그 다음에 세포 솔기관의 리보솜은 이를 이용하여 세포질에서 단백질 밑줄. 자, 이제 보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실은 무슨 단백질일까? 자, 스파이크 단백질이겠죠. 그걸 뺀 거지. 됐나?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인과관계 뼈대 맞습니까? 그러니까 mRNA 집어넣어서 세포질에서 이게 만들어질 거다. 그럼 그 뒤에 내용은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됐나? 자, mRNA 백신이 인체에 주입되어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 정보가 세포 내로 전달되면 리보솜에서 위치해서 단백질을 생성하는데 여기 밑줄 세포는 이를 필요 없는 단백질로 판단하고. 그건 여러분 왜 그런 거야? 1문단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스파이크 단백질의 개념적인 고려하면 되게 당연한 얘기죠. 인체에는 그런 균형이 필요가 없거든. 그랬죠? 내보내야지. 다음에 유비퀴틴을 붙여 세포질로 배출한다. 유비퀴틴이 몸에서 불필요한 단백질을 밑줄 프로테아섬으로 유도하면 프로테아섬은 유비퀴틴이 붙은 단백질을 분해한다. 분해된 단백질 일부는 항원 제시 세포인 대식세포나 수지상 세포에 의해 세포막으로 이동하며 이 세포들은 자신의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을 발현시킨다. 여기 밑줄 주입된 mRNA로 생성된 항원 단백질. 여러분, 항원 단백질 무슨 단백질이죠? 스파이크 단백질 바로 나와야지. 됐습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은 외부에서 유래한 물질이므로 면역 반응을 유도하게 되어 T세포와 B세포를 활성화시킨다. T세포와 B세포는 바이러스와 세균처럼 외부에서 유입된 물질을 항원으로 인식하고 제거하는 면역세포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밑줄 항원을 인식하는 기억세포. 그러니까 다음번에 똑같은 항원 들어오면 금방 행동할 수 있다 이거죠. 됐나? 그러니까 핵심은 이걸 통해서 뭘 만들어낸다? 기억세포를 만들어낸다. 됐죠? 이 과정에서 여기 위치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달라. mRNA 백신이 최근에야 상용화된 이유는 끊어주고. 여러분,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그 전까지 해결해 왔던 문제점이 있다는 뜻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모의고사 지문의 특성상 아무래도 문제점은 하나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두 가지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럴 땐 어떻게 해줘야 돼?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짧게 다시 한번 맞춰줘야죠. 됐나? 자, 그러면 여러분 3문단에서는 뭐가 문제였어? 구별해서 아니 얘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냥 빨리 죽여버려. 기억세포가 안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럼 해결 방안은 뭐지? 구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유전자 조작 얘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달라. 다른 문제는 여기 밑줄 전기적으로 중성인 물질과 달리. 자, 그러면 세포막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래서 통과를 못한대. 그럼 해결 방안 뭐야? 전기적으로 중성을 맞춰주면 되는 거죠. 됐나? 그래서 사실 이 문제까지만 뚫어주면 나머지 단락은 생각보다 되게 허무합니다. 문제점이 A라면 해결 방안은 not A 이런 식이거든. 알겠죠? 기출문제 풀어봐도 그래. 수능국어 지문에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이 정도 이상의 사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눠서 파악할 걸 요구하죠. 자, 그러면 오른쪽 단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한편 RNA의 불안정한 성질 때문에 DNA 백신도 주목받고 있다. DNA 백신은 염기 서열을 변경하여 바이러스 변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체내에서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자, 일반적으로 DNA 백신은 백신의 DNA가 세포핵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또한 단백질 합성 후 분해되는 백신의 mRNA와 달리 백신의 DNA가 세포핵에 남아 여기 밑줄 항원 단백질. 항원 단백질. 여러분, 네 글자. 바이러스.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야?
잘못하면 내가 내 몸속에 바이러스를 계속 생성하게끔 놔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용화가 안 됐겠지. 됐나? 자, 그러면 여러분 15번에 1번 보입니까? 정기적으로 중성돼야 통과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6번에 4번. 여러분, 구별이 돼서 문제였던 거지 오히려 해결 방안은 구별되지 않게끔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15번, 16번 다 어떻게 문제 낸 거라고 봐야 돼?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그거 물어보고 있었던 거죠. 17번 갑시다. 자, 선제 1번. 여러분, 세포의 핵 속에 있는 밑줄. 세포의 핵 속에 있는 밑줄. 여러분, 세포 핵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 얘만 들어갈 수 있다고. 1번 탈락. 자, 그 다음에 선제 2번. 단백질이 포함 밑줄. 여러분, 여기서는 구분이 안 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다 그랬지 뭔가를 첨가한다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맞죠? 여기서도 뭔가 단백질을 같이 넣는다는 얘기는 없었죠? 2번 삭제. 자, 그 다음에 3번. 핵에서 밑줄. 자, 다시 묻겠습니다. 핵에 도달하는 건 누구뿐만이라고? 예, 얘는 해당 사항 없다니까. 3번 삭제. 자, 그 다음에 4번. 아, 그쵸. 얘는 되게 위험하지, 잘못하면. 내 몸속에서 바이러스 객수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 4번 정답. 자, 그 다음에 5번. 유전 물질이 세포 내부로 이동하기 위해 별도의 전달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잠깐만. 여기서는 공통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5번 삭제. 자, 그럼 여러분 17번에 지금 선제 1번, 그다음에 선제 3번 다 뭐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 뭐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 예, 맞습니까? 자, 그럼 다음부터 과학기술 질문 읽을 때 여러분 뭔가 구성 요소가 나열되면 뭐에 신경 써서 읽어줘야 돼? 각 위치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알겠죠? 그럼 머릿속에 위치가 그려지겠죠? 정보 조금 더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됐고 18에서 21번 갑시다. 원래 김치 싸대기 짤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고전소설 있죠? 고전소설. 오늘 고전소설 하나 보고 마칠 건데 이게 예전에는 고전소설이 어떻게 향유가 됐냐면 오늘날처럼 책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 않고 시골 장터에 이야기꾼이 나가서 사람들 불러 모으는 거죠. 이야기꾼이 나가서. 그쵸?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막장 드라마가 길거리에서 연극되어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웹툰 이런 거 있죠. 한 몇백 년 지나면 21세기의 고전소설 이렇게 읽힐걸?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고전소설의 핵심은 오락성에 있는 것이 문학성이 아니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떡밥 회수하고 그다음에 클리셰 번복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대사 속에서 갑자기 새로운 정보를 언급할 때가 있어. 이거 내용기체상으로 조심해 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영화 한 편을 찍었어. 근데 그 영화가 대박을 쳤다 이거죠. 근데 주인공이 좀 싸가지가 없어졌어. 개런티를 너무 세게 부릅니다. 그래서 감독이 주인공을 교체했어. 또는 주인공 역할을 빼버렸습니다. 그럼 관객들이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편에서 나머지 주연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걔 어떻게 됐어? 대사를 처리하는 겁니다. 몰라? 사고 나서 죽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죠. 대사로 퉁치는 경우 있죠. 고전소설에서 이게 내용일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앞부분의 줄거리가 봅시다. 자, 두쌍성의 부인이지만 첩들의 모략으로 쫓겨난 호강희는 도적을 피하다 도사 진선생 파란색 네모치고 진선생. 자, 그 다음에 두 줄 밑에 스승 진선생 있죠? 진선생 파란색 네모치고 그 앞에 진선생이 그 진선생이겠죠. 그쵸? 여러분 앞부분의 줄거리 이거 확인했습니까?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남편의 스승인 진 선생이 사실은 누굴 구해준 거지? 쫓겨나 호강이를 이미 구해줬다. 그치? 이거 확인해야죠. 됐나?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중략 바로 위에 두상성하고 그 다음에 진 선생이 대화를 나누는데 자꾸 진 선생이 슬슬 쪼개면서 얘기하죠. 왜 슬슬 쪼개는 거지? 자기는 호강이가 어디 있는지 알거든. 이렇게 읽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됐나? 본문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단 가겠습니다. 오른쪽 단. 자, 축하한다. 만성자야. 원수가 되더니 이제 대상이 되었구나. 제자가 선생의 교육에 힘입어 입신했으나 요행한 성공으로 벼슬이 극히 높아진 까닭에 발을 헛디딜지도 모른다는 근심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나는 전과 같다. 만성자는 소년된 몸으로 황명을 받들어 대공을 세웠으니 후한 때 산에 공운이 새겨진 두환과 한 무제 때 기린각이 오른 공신들의 비길만하다. 아름다운 일인지라. 천운으로 재상의 수임을 맡았으나 아직 어리고 학식이 얕아 집이 무겁습니다. 파란색 밑줄? 어찌해야 성상의 은혜에 보답한 뒤에 늙기 전에 겸허히 물러나 신선의 도에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기 내용 따르면 얘는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싶은 거죠? 백운으로 나아가고 싶은 거죠. 심리 확인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스승이 말립니다. 천자는 어지시고 만성자는 문무를 겸했으니 지금은 군신의 덕을 합해 천하를 위한 때이다. 당장 벼슬을 버리려 해도 젖은 옷을 함부로 벗지 못하듯 얽매이게 될 것이다. 네, 여기 밑줄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지내면 나중에 몸이 물러나길 청할 때가 오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진 선생의 이 의도는 뭐야?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답변인 거죠. 그래서 21번에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알겠죠? 정답 1번. 혹시 21번 틀린 사람 있나? 없을 것 같긴 한데. 틀렸어? 근데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 보기만 갖고 문제 풀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보기만 갖고. 왜냐? 보기에서 분명히 백운에서 청운으로 미안합니다. 거꾸로 얘기했죠. 청운에서 백운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 평가원 기출문제 풀어보면 예컨대 그 장기전이 나온 적이 있는데 보기에서 장기가 나왔을 때 주제와 까투리가 나왔을 때 주제를 둘 다 얘기했거든? 지문에 까투리 얘기가 없어. 지문에 까투리 얘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보기가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보기만 갖고 쭉 훑어보고 바로 답 내는 거 되게 위험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컨대 서술상의 특징 이런 보기 있죠. 그때 문제 어떻게 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보기를 활용할 수는 있는데 보조선화로 그쳐야 돼. 보조선. 이해됐나?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지문에서 확인해 보자지. 이런 게 있으니까 보기에 이런 게 있으니까 무조건 답이 1번이겠지? 얘는 좀 위험하다고. 이해됐죠? 기출에서 이미 그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계속 갑시다. 자, 기억 갑시다. 자, 추운사라는 호를 쓰는 도사와 그 제자 쌍안객이 전쟁 중에 저를 구해 주었는데 훌이 떠나 거처조차 모릅니다. 괄호를 묶어보고. 여러분 밑에 적어봐. 대사, 새로운 정보. 이거 왜냐? 앞에까지 없었던 얘기거든.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정보를 툭툭 던진다 이거죠. 자, 그만큼 고상한 도서라면 선생을 배웠을 만한데 이들을 아시는지요? 진 선생이 파란색 밑줄 가만 웃으며 말했다. 왜 실실 쪼개냐고. 그쵸? 근데 여러분 뒷부분 내용 고려하면 사실은 추운사가 누구야? 자기 와이프 호강이죠. 쌍안객은 그 10이죠. 그쵸? 그러니까 떡밥이 나중에 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 웃으며 밑에 적어봅시다. 떡밥 회수. 그러니까 여러분 고전소설 문제 풀 때 이런 느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고전소설은 아무리 독해력을 가다듬어도 이런 대각성 독해라는 게 안 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 갑자기 누구지? 이러고 있으면 버퍼링이 순간적으로 한 3분 걸려버린다고. 알겠죠? 그래서 고전소설 문제 쭉 풀어보면서 이렇게 새로운 정보가 나왔는데 뒷부분에서 해결되겠지. 이렇게 쭉 밀고 나가야 돼. 다만 이렇다라는 건 인식해 줘야 되겠죠. 이해됐나? 그래서 버퍼링 걸리면 순간적으로 한 3분 날아갑니다. 자, 추운사는 나와 동성이 아니던가? 그런 줄로 압니다. 나는 그를 한두 번 보았을 따름이다. 허나 만성자의 장모와는 가까운 친족이라. 사실은
가까운 친족이 아니라 딸이죠. 그죠? 가까운 친족이랑 자주 왕래한다니 처가이가 물어보아라. 원순이 그 말이 진부인의 먼 친척이라던 춘사의 말과 어긋나며 내심 의아해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처가로 갑니다. 장모님한테 기별 띄우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새끼 약간 좀 미친놈이야. 아니, 자기가 임신 중인 아내를 쫓아냈죠. 근데 지금 장모님 왜 찾아가고 있는 거지? 쫓아낸 와이프가 있는지가 궁금해 찾아가는 게 아니고 추운사를 찾으러 갑니다. 좀 정신 나간 놈이죠, 이거. 아니, 그렇지 않아? 고전 소설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나 같으면 중략 바로 밑에 있죠. 중략 바로 밑에. 내 무슨 낯으로 장모를 뵙고 또 부인의 참담한 일을 전할까? 추운사 거차 물어 알게 된들. 이거 가지고 내용 유치 문제 하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나는 장모를 왜 찾아가는가? 그쵸? 선지 하나. 쫓아낸 부인의 행적을 알아보기 위해서. 틀린 거죠. 이해됐나? 지금 추운사를 알아내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략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줄 밑으로 내려오면 9줄. 여기 밑줄 하물며 원수의 뉘우침이 분명하고 억울하게 잃었던 딸도 성봉한 데다 손자도 이제야 아비를 보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임신 중이었던 와이프를 쫓아낸 거지. 그런데 추운사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와이프를 찾는 게 아니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장모는 과연 기별을 띄어서 이 원수가 뉘우쳤다라는 걸 알게 됐을까?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 다음 페이지 7조. 제가 도사를 변장하고 진씨 일문의 남자인 채 치료해 주었더니 그저 모친의 한 일적으로 알고 옛일을 참 회하며 슬피 그리던 모습에 끝내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참회한 거죠? 왜 참회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호강이가 그 모습을 직접 진부인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내용유치 문제 하나 나올 만하지. 원수가 기별을 띄었기 때문에 원수의 장모는 이 참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니죠. 호강이가 알려줬겠죠. 됐나?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추운사 맞나? 추운사? 그쵸? 추운사.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쌍안개. 이 호강이와 그의 시비다라는 게 떡밥이 여기서 회수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갑자기 뭔가 툭 튀어나오고 뒷부분에서 회수가 된다고. 오락성의 극대화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멈칫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자, 그러면 19번에 4번 물어봤네. 19번에 4번 갑시다. 원수가 B에서 전해들은 추운사에 대한 정보가 추운사 본인의 말과 상충하는 점은 여기 밑줄 원수가 호소자의 생사를 알기 위해 그런 남편이 아니라니까. 그쵸? 추운사가 누군지 궁금해서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정답 되겠습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3번. 호소자가 A로 간 연유에 기반하면 B에서 진 선생이 원수에게 추운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웃는 것은 추운사의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떡밥 회수. 네, 우린 이미 알고 있었지. 어디에서?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 23번 갑시다. 답이 4번인데 얘가 곤란하다 이 내용이 아닌 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얘와 관련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문학 문제 풀 때 조금 요새 위험한 게 이런 겁니다. 긍정 부정의 이분법적 판단 이런 거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문학 선지 판단을 할 때는 긍정 중에서도 어떤 긍정이고 부정 중에서도 어떤 부정인지 구별을 잘 해줘야 돼. 그래서 그렇게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23번을 좀 틀렸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간편한 도구긴 한데 여기에만 치우치잖아.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분위기나 익숙한 표현에 좀 낚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되죠?
23번에 4번 그 정도 좀 조심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5번에 4번 별표. 25번에 4번. 여러분 1번이 답인 건 알 수 있죠? 자, 두 가지 예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철의 관동별곡인데, 정철의 관동별곡,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도에서 강원의 관동 팔경 유람하는 그런 작품이죠. 그쵸? 근데 거기서 회양지방 지나갈 때 이런 말을 한다고. 회양대 이름이 마침 같으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의 한나라 지방에 회양이라는 동네가 있었거든. 근데 거기 지방관이 급정렬한 사람인데 정치를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여기 강원도에도 해양지방이 있는 거죠. 따라서 정철이 나도 급정렬한 동급. 이런 얘기입니다. 고사를 인용해서 동일시 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김광옥의 윤리요곡 22년 6월달 모의평가인데, 도연명 죽은 후에 또 연명이 나다니. 이거 무슨 뜻이냐? 그 도연명이 은거했던 동네 이름이 반말입니다. 반말. 근데 이게 윤리가 반율자의 말 리자거든. 그럼 사는 동네 이름이 똑같으니까 나랑 도연명은 동급 이런 뜻인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기출에서 이미 한 두세 번 나왔다고. 이미. 그래서 지문 나에서 제 17수 갑시다. 제 17수 지문 나에서. 자, 위수에서 낚시하던 늙은이와 청계봇에서 낚시하던 늙은이를 세상 공론에 누가 낫다 해도 낫까? 파란색 밑줄. 아무리 태공망 여상이들 그나 내나 다를까? 이것도 뭐라고 봐야 돼? 이런 거 고려하면 고사를 인용해서 고사 속 인물과 화자의 내면을 동일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됐나? 자, 그러면 각주 갑시다. 태공망 여상 뭐 하는 사람이죠? 출세하고 싶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강태공입니다. 강태공. 그죠? 아니, 자신을 알아줄 임금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25번에 선제 4번 있죠? 인정할 수 있겠죠? 됐죠? 어떤 내면인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왜 또 4번으로 오답이 좀 많이 나오느냐? 없으면 자연인데 묻혀 있어야죠. 그러니까 분위기로 판단하고 싶은 거죠.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뭐 3시 반까지 꼭 맞춰달라 그랬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 할 건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국어는 우리가 내용을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EBS 작품을 공부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아마 이번 시험에서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출 분석한 내용이 왜 시전에서 적용이 안 될까? 그만큼 읽기 원칙을 딱 정확하게 마련해 놓고 하나하나 시험장에서 이거 시험해 봐야지, 이런 원칙이 되게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주간지 학습 좋기도 한데, 그거 왜 하루에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좀 집중력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읽기 태도를 좀 실전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됐죠? 그런 식의 공부 방법을 좀 가져가 보기 바랍니다.